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CBS 아나운서 정정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면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더 좋아요.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지.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이제 뭐 다 필수죠.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지난 3월인데요. 광주 CBS 보도로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건입니다. 광주 CBS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선산을 명당으로 꾸미기 위해 계열사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 업무상 배임 혐의의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단독 보도했죠. 드디어 경찰이 이제 8개월 만에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지만 8개월 뭐 우리가 계산만 해봐도 너무 오래 걸렸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를 두고 경찰이 재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역시 나옵니다. 자, 오늘은 경찰의 재벌 눈치 보기의 전말과 박 전 회장이 이 선산을 명당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이 길었습니다. 박효진 기자, 오늘 정조박의 박으로 모셨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CBS 박효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제 사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예.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이제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말은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혐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검찰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박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에 대한 정리를 들어가면, 지난 2013년 금호그룹 측은 박삼구 전 회장의 선산을 명당으로 꾸미기 위해서 선산 맞은편에 돌산을 구입했습니다. 금호 측이 구입한 선산은 박 전 회장의 선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채석장으로 개발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 자리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자기 돈이 아닌 계열사 돈 15억 원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산인데 분명히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열사 돈을 끌었었다. 그렇다면 박 전 회장이 선산을 명당으로 꾸미라고 지시했다. 그럼 상식선에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른 것도 아닌 선산을 꾸미는데 이제 박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경찰은 선산을 명당으로 꾸미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금호 측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문제는 좀 이렇게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송치 시점을 고의로 늦췄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두고 깊이 고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건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이 수사기관의 재벌 봐주기 의혹,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 CBS는 지난 3월에 전남지방경찰청이 박 전 회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당시 이미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이 넘도록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게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거의 보도도 안 됐고 저희가 3월에 단독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몇 예. 개월 동안은 관련 이제 보도가 없었던 예,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뭐 인지 수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테니까 뭐 이렇게 자발적인 수사였다라고 보기 이제 힘들기 때문에 예. 이제 경찰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을지 좀 의심스러운 게 사실. 박 기자 이제 좀 깊숙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도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담당 이제 그 경찰이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그 이제는 경찰들은 이제 한 4월 이후부터는 뭐 이번 주 안에 송치한다, 다음 주 안에 송치한다 이랬었는데 지금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차일피일 그 송치 시점을 이렇게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 아니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도 그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의 재벌 눈치 보기가 뭐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 뭐 계속 들어와서 솔직히 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됐다고 들었는데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 선산을 그러니까 이제 박 회장이 이제 지시해서 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의혹으로 이제 보고 있고 경찰도 의혹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 아무튼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꾸미기 위해서 그룹이 이제 선산을 꾸미는 과정에서 맞은편 산에 돌거북이, 네, 돌거북이를 묻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네. 좀 이렇게 쉽게 믿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의 선산 맞은편, 그 이른바 안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안산에 풍수지리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돌거북이를 묻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거북도 아니고, 네. 금거북도 아니고 돌거북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금호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조차 몰랐을 정도로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선산 맞은편의 그 산에 찰석장이 들어서면서 나무 등으로 덮여있던 산이 돌 등이 드러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혈이 끊겼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선산 맞은편 산이 이 석산으로 개발이 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좀 나빠졌고 그 맞은편 산을 사서 좀 복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 기자 금거북 말고 이 돌거북 육안으로 혹시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아마 경찰은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 같지만 보여주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고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양이 아닐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CG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궁금한데 돌거북이가 몇 개고 또 어떤 색깔이고 또 이게 뭐 그 크기는 좀 얼마나 할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백방으로 좀 뛰어봤는데 그 일단 금호아시아나가 묻은 돌거북이는 하나. 그리고 색깔은 뭔지 크기는 얼마인지는 경찰에서 지금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넓은 큰 규모일 텐데 거기에 하나 그게 어디 있는지 참 그냥 아무튼 돌거북이 묻은 이유 물론 이제 선산을 조금 이렇게 그뭐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좀 복구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취재하면서 풍수지리 좀 전문가 반 전문가 됐는데요. 그 풍수지리 가운데 그 비보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국사라고 그 신라 시대의 승려로 그 풍수지리서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이제 승려인데요. 비보풍수는 그 제방을 쌓거나 나무를 심고 돌을 묻어서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결함이 생긴 지역을 보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풍수지리를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따지더라도 사실 이제 맞은편 산을 사버린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금호 측에서는 돌거북이를 묻은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방을 쌓고 매달 그 반복적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풍수지리를 믿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인데 뭐 이 그룹 입장에서는 뭐 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뭐 그리고 효자인가 봐요. 박삼구 회장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자신을 사업이나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금호 측이 선산 명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금호 측은 그 이른바 그 선산 그 명당화 사업은 박 전 회장의 의사와는 별개로 진행된 사업이다. 그래서 뭐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박 전 회장이 아닌 특정 그 임직원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산을 그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회장의 지시 없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산 주변에서는 주민들을 제가 좀 만나봤더니 박 전 회장이 1년에 한 번씩은 선산을 찾았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채석장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도 봤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산을 매입해서 다시 채석장이 없어지는 과정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박 전 회장이 몰랐다라는 건 사실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예. 박 전 회장 이제 선산 어디 있는지 위치도 좀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에요? 예, 그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나주인데요.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또 이렇게 진짜 가보셨구나. 예. 가봐야 또 이제 좋은 역시 발로 뛰는 깊이 우리 있는 기사를 기자. 예.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사는 그 이른바 석중토열이라고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돌 가운데 흙이 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가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돌산 같은데 흙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흙 등으로 이제 묘를 쓰는 건데요. 이제 풍수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가봤을 때는 선산 정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주변이 다 훤히 보여가지고 풍수지리에 정말 이렇게 일천한 제가 보더라도 최소한 명당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박윤 기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발로 뛰로 취재하는데 발로 뛰면서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사명감 있는 박 기자에게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의 이 선산 명당 조성 사건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 수사기관의 재벌 눈치 보기, 재벌 봐주기가 여전하다 이런 의혹을 어쩔 수 없이 제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상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였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노컷 인사이드가 계속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청조박 감사합니다. 인사를 오래 해요.